안녕하세요. 스페일 펑셔널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이원준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뒤에 나오는 설명이나 예제는 140% 뇌피셜이기 때문에 100%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펑셔널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나요? 펑셔널 어렵다. 키워드 많죠. 모나드, 펑터, 재기함수, 언어들도 F샵, 클로저, 스칼라. 당장 처음 듣는 언어들. 맞아요. 펑셔널 어렵습니다. 근데 펑셔널이 어려운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OOP를 몇 년 배웠죠? 단일 책임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 다중상속 안 되고, 가상상속하고, 디스, 베이스. 개념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대신 OOP는 우리가 이미 학습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새로 공부할 때 좀 더 익숙한 것 뿐이죠. 하지만 펑셔널은 키워드가 익숙하지 않아서 공부하기 힘든 거지, 그 개념 자체는 OOP랑 비슷하게 똑같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함수형 느껴보기라는 이번 발표 특성상 어려운 개념을 좀 공부한다기보다는 컨셉추얼한 레벨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언어도 FP 언어가 아닌 OOP 언어에 가까운 C샵이나 코틀린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이제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일종의 방법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그걸 지원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절차 지향 언어인 C로도 OOP 스타일의 코딩이 가능하죠. 린스 커널과 같이. 그러면 펑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뭐냐?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위한 툴을 제공해주는 언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이제 C샵과 코틀린으로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불변과 순수함수예요. 불변과 순수함수가 뭐냐? 일단 순수함수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순수함수는 이제 저희가 수학에서 배웠던 함수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풋 x를 받으면 아웃풋 fx를 내는 게 이제 함수인 거죠. 이 fx 같은 경우는 인풋 x에 의해서만 값이 결정된다. 이게 순수함수, 수학에서의 함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함수의 경우 이렇게 하지 않죠. 함수, 메소드, 프로시저 이렇게 불리는 것들은 뭔가를 더 합니다. 이런 뭔가를 예를 들면은 콘솔 입출력 아니면은 DB 입출력 같은 걸 하죠. 함수 내에서 그런 걸 하죠. 이런 걸 이제 부수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부수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은 파라미터를 받지 않거나, 게터 이런 거는 파라미터를 받지 않죠. 그다음에 아예 리턴 값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터 이런 거는 리턴 값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순수하지 않은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부수 효과나 리턴 값이 없는 거나 이런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부수 효과 있어야겠죠. 콘솔에 출력을 해야겠죠. DB 입출력도 해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순수 함수를 지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 함수는 예측 가능해요. 파라미터에 의해서만 리턴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익스펙터블하다고, 익스펙터블하다는 거는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유닛 테스트에서 A, B, C 파라미터를 줬을 때 D라는 값이 나오면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돌려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내 프로그램의 릴라이어블한 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반면 순수하지 않은 함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함수는 상태값 아니면 부수작용에 따라서 결과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와 프로그램에서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커짐에 따라 테스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 순수 함수는 이 테스트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순수 함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순수 함수와 순수하지 않은 함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우선 로직적인 부분은 순수 함수를 최대한 짭니다. 그 순수 함수를 쓰는 함수도 최대한 순수하게 짜죠. 언젠가 순수하지 않은 함수를 쓸 때가 옵니다. 그 순수하지 않은 함수를 쓰는 함수는 순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저희는 이 코어, 비즈니스 목표의 핵심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순수하게 구성하여 순수한 코어 부분을 구성하고 우리가 프로그램 코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불변을 사용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변객치를 사용한다면
가변 객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원하는 값이라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객체지만 다른 값이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레퍼런스 자체를 재할당해서 후속 할당을 해서 아예 다른 객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변 객체는 안의 값을 바꿀 수도 없고 변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내가 생각했던 그 값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순수함수와 불변을 사용하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순수함수와 불변을 사용하지 않는 OOP 스타일로 코딩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짤 거예요. 원준이가 소주를 마시게 하고 싶으면 원준 펄슨을 만들고 그 멤버 메소드로서 드링크를 만들어서 원준이가 소주를 마시는 것을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할 겁니다. 이를 보다 순수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원준 드링크 소주라는 그 스트링 키워드 자체이기 때문에 이원준과 소주를 받아서 이원준 드링크 소주를 만들어내는 이 로직적인 부분을 순수 함수로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쓰는 이 펄슨도 명시적으로 받아서 펄슨의 p.name을 호출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디스 포인터를 명시적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보다 순수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널값이나 아니면 p.name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순수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함수를 순수하게 구성해서 내가 릴라이러블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늘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 메소드에서는 이 순수 함수에 가까운 함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다시 구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핵심 로직을 이제 순수 함수로 별도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변에 대한 예제입니다. 만약에 이 네임이 불변이 아니라 가변적인 상태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리원준으로 함수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소주를 2번 마시게 되면은 이원준이 리원준으로 변경될 겁니다. 이때 이 네임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이제 후속 할당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오류를 내뿜게 해버리면 이런 코드 재할당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키워드가 이제 C#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C# 9.0에 나올 이닛이라는 키워드인데, 이런 키워드를 붙이면 이렇게 이니셜라이저로 한번 할당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할당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이 드링크를 마실 때 내가 처음 만든 이원준이 마신다는 것을 이제 제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 원준 자체에 새로 뉴 펄슨을 할당하게 되면은 값이 바뀌지만 적어도 이 네임 한번 할당한 펄슨의 네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 돌아갔는데, 아니면은 이거 아까 돌아갔는데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함수를 짰더니 갑자기 원래 함수가 안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하루 종일 디버깅 하다가 디버깅으로 조사식 계속 보다가 아씨 뭐야 이거 왜 이거 들어가 있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만났죠. 이런 이닛을 쓰는 거는 이런 재할당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럴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변과 순수하지 않은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짜죠. 이원준을 넣으면은 그 파라미터를 넣은 이원준이 리원준으로 바뀌는. 하지만 이제 불변과 순수 함수를 이용해서 그 리원준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이원준을 받아서 얘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리원준을 새로 리턴해주는 이런 함수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름만 바꾸고 싶은데 나머지 값은 똑같아야겠죠? 그러면은 카피를 구현하고 클로네이블을 상속 받아가지고 리원준만 바꾼 다음에 리턴해주면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아까 말했듯이 펑셔널 랭귀지는 그런 툴들을 제공해준다 그랬죠.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클래스라는 그 툴을 제공해줘가지고 카피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슨 이원준을 만들고 내가 여기서 이름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점 카피를 이용해서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변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val이라는 키워드를 쓰거든요. value 약자인데 val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한 번 할당한 이상 그 다음 재할당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 때도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val로 선언해 주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이제 불변과 순수 함수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걸 위한 툴들,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문과 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포문, if문, 스위치문 이런 건 이제 문이라고 했죠. 문이라는 것은 스테이트먼트인데 반환이 없고 내용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식, 익스프레션이라는 거는 들어온 데이터에 맞는 내용을 반환해 주는 게 식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문이 식을 포함하는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문으로 보통 얘기하면 반환이 없고 식으로 보통 얘기하면 반환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마치 순수함수와 불변 데이터를 구성하듯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리가 스위치문에서 뭔가 데이터를 바꾸고 싶으면 얘를 스위치문으로 넣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고 하겠지만 이제 그거를 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스위치문에 들어온 얘랑 매칭되는 얘가 자동으로 리턴이 되는 거죠. 식과 문에 대한 예시는 식과 문으로 함수를 구성한다 했을 때는 다음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favorite alcohol을 찾는 함수예요. 이제 이거를 문으로 스위치 문으로 구성하게 되면은 네임에 맞는 얘를 명시적으로 리턴을 해주는 데 반해서 이걸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식 자체가 원래 데이터를 리턴하는 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키워드만 해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리턴이 되는 거죠. 맨 마지막 얘를 리턴해주는 매칭되는 얘를 리턴해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붙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그러면은 이 문으로 구성한 함수와 식으로 구성한 함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보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문과 식이라는 걸 굳이 만든 이유는 방금 했던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붙이기 귀찮아서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수를 구성할 때 모든 스위치문, 프로그램에 있는 스위치문 하나하나마다 새로운 함수를 만들거나 거기에 있는 if문 하나하나마다 새로운 함수를 만들지 않죠. 보통 한 문장 내에 if문이나 이제 스위치문을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문인 경우에는 내 favorite alcohol을 찾기 위해서 favorite alcohol에 이렇게 값을 대입을 해줄 거고 식인 경우에는 매칭된 얘가 알아서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문과 식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매칭되는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제할당이 필수 불가결해지는 거죠. 제할당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얘기는 불변 데이터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함수나 펑셔널 랭귀지에서 지향하는 불변 데이터를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제 펑셔널 랭귀지 같은 데서는 이런 경우를 줄이고자 if문이나 if식이나 이제 스위치식처럼 식으로 동작하게 애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은 디스트럭처링이에요. 디컨스트럭처링이라도 하고 디스트럭처링이라도 하고 뭐 표준화된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어로 하다 보면은 구조분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분해는 꼭 이게 펑셔널 스타일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이제 코딩을 좀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구조분해가 뭐냐라고 하면은 코트린으로 예를 든 건데 여기 보면은 알코올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어 놨죠. 알코올은 데이터가 네임과 도수 순서대로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데이터에서 이제 이름만 빼고 싶을 때 소주.name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값을 넣게 되면은 알아서 첫 번째에 네임이 들어가고 두 번째에 도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언더스코어는 내가 필요가 없어서 디스카딩 할 때, 값을 디스카딩 할 때 사용하는 예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네임만 그냥 이렇게 빼올 수 있는 거죠. 디스트럭처링이 지원되는 언어에서는 대부분 이제 튜플이라는 개념도 같이 등장을 하는데, 튜플은 뭐냐? n개 이상의 데이터 집합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튜플을 사용하는 예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딩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C샵에서 이전 버전 C샵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데이터를 리턴하고 싶을 때 리턴은 1개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다음과 같이 ou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x값을만 얻고 싶으면은 x를 미리 선언하고 여기 이제 out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 get user xy를 한 이후에 x값이 변경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코딩하는 방식은 FP에서 지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면 순수함수가 아니니까. 일단 리턴 값이 없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 x가 바뀐다는 거는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int x도 이제 불변으로 선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데이터를 묶은 스트럭트 아니면 그 클래스를 보통 하나 더 만들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포인트에 값을 넣고 이렇게 리턴해주는 방식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저의 x, y가 포인트로 묶이는 게 더 좋겠지만 뭐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거든요. 이 함수에서만 이렇게 리턴하고 싶고 이거는 이제 평생 다른 데서는 쓸 일도 없는 얘인데, 그것 때문에 구조체를 굳이 하나 만들고 타입을 맞춰주고, 그러면 또 이 구조체를 사용하려면은 다른 데서 사용하려면은 또 얘를 DLL 로딩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펑셔널 랭귀지에서 보통 제공해주는 튜플이라는 얘는 그런 데이터의 묶음을 자료 구조로 미리 지원을 해두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x, y니까 인트 두 개를 묶은 튜플을 리턴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튜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디스트럭처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x만 원한다면 x만 이렇게 뽑아올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코트린 예제로 준 것처럼 디스트럭처링 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시적으로 .x를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알아서 이 데이터가 분해된 다음에 값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맵 리듀스 필터입니다. 맵 리듀스 필터 하나하나가 뭔지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이런 고차 함수, 데이터를 위한 고차 함수를 쓰는 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바의 스트림, 아니면 C샵의 링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냐? 리스트 처리를 위한 함수다. 리스트를 위한 함수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리스트를 거지같이 다루니까 필요한 거다. 예를 들어서 코틀린을 예를 들어서 좀 자기적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C++이나 C 같은 거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int i는 0, i는 카운트까지, i 뿔뿔 이런 식으로 적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코틀린을 구현해 본 건데,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에러가 나죠. 왜냐? 카운트까지 돌리니까 0부터 5개니까 0부터 5까지 될 텐데 인덱스는 0부터 4까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날 겁니다. 다음은 이제 썸을 구하는 예제를 한번 짜봤는데, 이렇게 썸을 하나 만들고 0부터 시작해서 썸의 값을 계속 더하겠죠. 하지만 이제 값을 더하려면은 값이 변경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벨로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선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짝수만 얻고 싶다. 그러면은 짝수 빈 리스트를 만들고 짝수인 조건을 맞아서 이렇게 추가를 하는 식으로 코딩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문이나 이포문을 명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뭔가 고민할 게 많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와 다른 뭔가를 더 고민해야 됩니다. 인덱스 사이즈 안 맞으면 어떡하지? 누가 이거 바로 손에다가 썸 바꿔버리면 어떡하지? 뮤테이블 리스트를 쓰는 게 맞나? 불변을 써야 되는데 뮤테이블을 쓰는 게 맞나? 그런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자연어로 말한다고 치면은 다 돌고 싶다. 아니면 다 더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2분만 뽑고 싶다. 이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고,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은 다음과 같겠죠. 다 돌고 싶다, 다 더하고 싶다, 2분만 뽑고 싶다. 고차 함수라는 것은, 이런 리스트를 위한 고차 함수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미리 제공을 해두는 거예요. 보다 자연어에 가깝고 추상화된 레벨의 함수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다 돌고 싶으니까 다 돈다는 뜻의 for each, 다 더하고 싶으니까 다 더한다는 sum, 아니면은 다 뭔가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계산을 위한 reduce. 나는 2분만 뽑고 싶다. 그러면은 뽑고 싶다는 필터, 2분이라는 것은 2분 조건. 이런 식으로 보다 추상화된 레벨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추상화된 레벨의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보다 선언적인 코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부 구현을 신경 안 쓰고 내가 결국 원하는 목표만 적어 놓으면은 그거는 그 내부 구현은 똑똑하신 코틀린 개발자님께서 다 짜놓은 겁니다. 아니, 포이치 다 도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내부적으로 포문을 도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할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포문을 돌 수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포문 돌 수도 있고, 뭐 재귀함수로 돌 수도 있고, 뭐 금기라고 하는 고투문으로 돌 수도 있어요. 내부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이치의 중요한 거는 모든 요소 순회라는 개념을 추상화시킨 거고, 릴라이러블 한 거죠. 코틀린 개발자가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코틀린에 추가를 해놨겠죠. 고트문 같은 경우도 이제 안 쓰잖아, 사람들이. 점프를 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해서 잘 안 쓰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스위치문도 코드 점프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치는 쓰고 고트는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 고트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점프가 어디 점프될지 잘 모르겠어서 안 되는 건데, 스위치문은 규칙에 따라 점프를 하죠. 거기에 매칭되는 예로 코드 점프를 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포이치를 쓰는 이유는
릴라이러블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포이치는 내가 받은 리스트의 모든 걸 다 돈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 기반의 포문이면은 이런 식으로 짤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 코드를 보고 해석을 한 다음에 리스트까지 아이플 뿌리니까 모든 다 돌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과연 그게 신뢰할 만한가요? 내가 저 포문만 보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는 거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없죠. 이거 자체가 불변을 쓰는 거니까. 불변이 아니라 가변을 쓰는 거니까. i가 바뀌면은 얘는 끝까지 돌지 않아요. 끝까지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고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복잡한 뭔가가 계속 섞여 있는 거예요. 포문은. 물론 우리가 코딩을 정말 잘하면은 이런 식으로 안 짜겠죠. 하지만 우리는 코딩을 못하기 때문에 코딩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추상화된 레벨을 사용하는 겁니다. 포문 같은 거, 고차 함수 같은 거를 막 쓰다 보면은 처음 쓸 때는 그런 게 있어요. 다 돌기 싫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포문을 해서 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 돌기 싫은데 어떡하죠? 그러면은 미리 잘 읽으면 돼요. 테이크로 100개만 미리 앞에 잘라놓는다던가 아니면 라스트로 뒤에 100개만 잘라놓는다던가 헤드 테일로 나눈다던가 짝수 부분만 돌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필터로 짝수 부분만 필터링 한 다음에 돌면 되는 겁니다. 미리 잘라놓고 돌면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로직을 디바이드 앤 컨커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선언적인 함수를 계속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크가 아니라 서브리스트로 코트에서 리스트를 자르게 되면은 100개를 못 자르면 오류가 날 거예요. 100개 못 자르면 오류가 나는데 100개 못 자를 때 나는 오류는 여기서 발생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 썸이라는 거는 여기서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류가 날 거예요. 하지만 포문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오류가 났을 때 왜 오류가 나는지 모릅니다. 난 오류만 딱 보고 이게 왜 오류인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그거를 디버깅 하면서 돌려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볼 때 생각해야 될 것도 많죠. 인트 i는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하지만 이제 고차 함수보다 선언적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TMI로 이런 고차 함수들이 개념은 똑같은데 이제 그 명칭이 언어마다 다른 경우가 좀 있거든요. 또 좀 개수도 많아가지고 공부하기 힘든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펑셔널 딕셔너리라고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언어마다 함수를 쭉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F 해가지고 찾아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헷갈리면은 이런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정리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고차 함수를 쓰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차 함수를 쓰면 코드가 얼마나 더 간결해지는지에 대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렇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놨습니다. 알코올 데이터 클래스, 펄슨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고 펄슨 4명을 만들었어요. 이원준, 고세원, 백종현, 장준영 씨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사람들이 술을 이렇게 먹은 거예요. 술 먹은 리스트들을 드링크 히스토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4명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는 펄슨의 리스트겠죠? 펄슨 4명이 들어있는 리스트일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펄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펄슨의 이름만 필요하다. 그런 경우는 이름만 뽑고 싶네? 라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매핑 시켜주는 맵과 이름을 해주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다 이름으로 매핑이 될 거예요. 내가 꽃빗소리 마신 사람만 찾고 싶다. 그러면은 찾는 함수를 쓰고 찾고 싶네를 쓰고 누구만 찾고 싶다? 꽃빗소리 마신 사람만. 드링크 히스토리에 이름이 꽃빗소리가 있는 얘가 있는가 any로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스트럭처링을 한 거죠. 자동적으로 네임에 들어가도록. 꽃이라는 말씀을 찾고 싶으면은 필터를 쓴 거고 그 찾은 사람의 이름만 뽑고 싶으면은 다시 맵을 해가지고 이름만 뽑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꽃빗소리 마신 사람만 찾고 싶네 그 사람들의 이름 선언적으로 구성을 한 거죠. 아니면 내가 술 마신 사람만 찾고 싶다. 그 술 마신 기록을 찾고 싶다. 결국은 이제 드링크 히스토리로 맵을 하면 되겠죠 원래. 하지만 이제 드링크 히스토리는 리스트입니다. 드링크 히스토리 자체는 드링크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그냥 맵을 하게 되면은 그 드링크 히스토리가 4개 나오겠죠? 4명이니까. 근데 이제 플랫 맵은 뭐냐?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이 드링크 히스토리 자체도 리스트니까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알코올의 데이터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랫 맵을 하게 되면은 한 단계 벗겨져서 플래튼하게 된다.
그래서 플랜 맵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 4명에 대한 알코올들의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겹치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중복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distanc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중복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전부 출력하고 싶네. 그러면은 나는 출력하고 싶네. 전부. 이런 식으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코드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컴포즈 아니면 파이프, 체이닝이라고 하는 일종의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게 순수함수 불변 데이터를 쓴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 만들고 추가해서 리턴 값 받고, 그럼 그거 또 함수 넘길 때 또 리턴 값 받고 함수 만들고 그럼 데이터 변수 선언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함수를 합성해서 쓰죠. 내가 만약에 함수 3개를 통과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3개를 하나의 함수로 묶어서 컴포즈드라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번만 호출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함수 호출 문법을 이용해서 여러 번 호출을 시킨 형태인 거고, 대부분의 FP 언어에서는 F샵으로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합성이나 연속적인 호출을 위한 키워드 오퍼레이터나 아니면 다른 함수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보통 코틀린에는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이제 F샵 같은 걸 예로 들면은 이 꺽쇠 2개로 하면은 함수가 이 방향으로 합성이 알아서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굳이 합성해서 쓰지 않고 그냥 함수의 연속적인 호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함수를 연속적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합성해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파이프를 통해서 함수를 연속적으로 호출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꼭 새로운 함수를 만들면 컴포즈, 연속적으로 호출하면 파이프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조건 맞는 표현은 아니고, 뭐 함수가 순서대로 합성시키면은 파이프고 아니면은 그 수학 순서대로 합성되면은 컴포즈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함수를 합성해서 새로 만들면은 합성이라 그러고, 함수를 연속적으로 호출하면은 파이프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파이프라는 거는 리눅스 좀 써봤으면은 명령어 써봤었으면 많이 써봤을 거예요. 데이터를 그랩할 때 이제 내가 그랩하고 싶은 예를 먼저 하고 여기서 나온 요소를 그랩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이프 연산자입니다. 일단 코틀린에는 이런 연산자가 존재하지 않고, 함수 합성해주는 함수도 없기 때문에 뭐 만들어서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그 OOP 언어죠. FP 언어보다는 OOP 언어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OOP 언어에서 함수의 연속적 호출하는 방법을 이제 메소드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OOP 언어의 일종의 패턴인데, 어떻게 체이닝하느냐? 체이닝한 예를 리턴을 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아까 우리가 꽃빛 썰매 마신 사람을 찾고 이름으로 바꿀 때 필터 해가지고 사람을 찾고 얘를 저장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맵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점 찍어서 사용했잖아요. 이러한 방법이 이제 메소드 체이닝이라는 방법으로 함수를 연속적으로 호출한 거죠. 그러나 이제 메소드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순수하지 않죠. 왜 순수하지 않느냐? 디스 포인터가 숨겨져서 들어가거든요. 나는 점 찍어서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디스라는 얘가 그 앞에서 나온 값이 디스로 몰래 넘어갑니다. 난 디스라는 얘로 명시적으로 넘겨주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리스트 펄슨에 속하는 메소드만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찍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수를 연속적으로 호출을 하려면은, 점으로 연속으로 호출을 하려면은 코틀린에서는 그 안에 멤버 메소드를 만들던가 아니면은 그 멤버 메소드 안에 있는 멤버 메소드처럼 작동하는 확장 함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걸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확장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구현하면은 점을 찍어서 연속적으로 호출할 수가 있죠. 대신에 내가 만약에 이런 그 확장 함수가 아니라 일반 함수를 체이닝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내가 일반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는 보다 순수 함수적이죠? 리스트를 받아서 리스트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2개를 선언하게 되면은 코틀린에서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 2개는 근본적으로 같거든요. 그 세임 시그니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성할 그 2개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이제 선언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체이닝을 해야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밑에 있는 믹스 워터를 미리 만들어서 한 200군데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람다 함수로 체이닝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보통 언어적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런이나 렛 같은 이제 스코핑 펑션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면 됩니다. 디스를 이제 넘겨주면 되는 거죠. C샵에는 렛, 런 같은 게 없어가지고 직접 확장 메소드로 구현을 해놓으면 되는데 코틀린에는 이제 렛이나 런 같은 애들이 구현돼 있어서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람다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함수를 이제 체이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분 적용이에요. 부분 적용은 이제 함수의 일부분만 저장을 해놓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그 알코올들 리스트를 이렇게 구했다고 칩시다. 난 그럼 여기서 양주를 빼고 싶어요. 이 양주 알코올들을 제외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겠죠. 양주 알코올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예거랑 보드카가 들어있는 양주 알코올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얘들만 이렇게 쓰고 싶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 필터 낫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는 람다를 사용했는데 람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보다 테스트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이 람다와 관련한 순수 함수를 짜고 싶어요. 근데 순수 함수를 짜려면은 파라미터를 전부 다 받아야겠죠? it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넘겨준 파라미터라는 게 확실한데 얘도 파라미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수 함수를 만들려면. 그래서 내가 isContain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내용이 거의 똑같아서 이거랑 똑같은데 아무튼 isContain이라는 함수를 딱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isContain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얘를 또 필터 낫에 사용하려면은 결국에 람다 함수를 써야 됩니다. 결국에 이걸 열어가지고 isContain에 양주를 여기 갖고 와가지고 is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필터 낫이라는 함수는 알코올을 받아서 알코올 리스트에 있는 알코올을 한 개씩 받아가지고 그 필터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불림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써야 되는 거지 리스트와 알코올을 받는 함수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썼던 람다 함수를 빼면 돼요. 이렇게 빼가지고 지금 이 경우에는 isConta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서 양주 알코올이라는 얘를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왔죠. 이렇게 갖고 와서 람다 함수를 만든 겁니다. 람다 함수를 만들었고 이 람다 함수를 데이터로 저장을 한 거죠.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필터 낫에 람다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람다 함수에 명칭을 붙인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 함수 내에서 파라미터로 받지 않은 얘를 바깥에 있는 이 영역 바깥에 있는 여기서 갖고 와서 쓴다는 것을 캡처한다고 해요. 캡처를 한다는 거는 이제 클로저, CLOSUR이라고 해가지고 캡처해온다고 하는데 캡처해오면은 이 함수는 알코올만 받고 거기에 대한 불린을 리턴해주는 함수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함수가 된 거죠. 시그니처가. 그래서 시그니처가 동일했기 때문에 나는 람다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를 넘길 수가 있다. 함수 명칭으로 바로 넘길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캡처해오는 기술을 클로저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로 새로 뺀 건데 그러면은 이 함수가 언제 어디서든 쓰여도 이 아래에서 언제 어디서든 쓰여도 똑같은 값을 보장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양주 알코올스라는 이 데이터가 변경되면은 여기서 썼다가 여기서 변경되면은 여기서는 다른 값이 쓰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순수 함수에서는 함수형 언어에서는 이제 불변을 지향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주 알코올도 불변이고 그 불변 레퍼런스고 리스트라는 것도 불변 리스트로 만들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 알코올 얘네들도 전부 다 불변으로 아까 불변으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양주 알코올이라는 얘는 이 코드 이후에 아래에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양주 알코올스라는 거를 캡처해서 쓰는 이 함수도 불변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보다 안전하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형 언어에서는 불변을 지향한다. 불변을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내가 릴라이러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외부 데이터를 캡처해 오는 것을 이제 클로저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또 조이 오브 클로저라는 책에서 발췌해 온 건데, 객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 진정한 클로저다. 또 스승이 때리면서 클로저야말로 가난한 사람의 객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객체라는 것도 결국에 중국 난방이었던 데이터들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하나의 클래스나 아니면 오브젝트로. 클로저라는 것도 내가 이 함수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외부에서 미리 캡처해오는 거예요. 지금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쓸 데이터들을 미리미리 캡처를 해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클로저라고 하는데 약간 개념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비슷한 컨셉이다. 컨셉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다음은 이제 펑션이 밸류라는 건데 1급 시민이라는 거죠. 앞서 했던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캡처하기 위해서 람다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람다 하면서 이름을 붙였죠. 저는 여기에 그냥 vel 해가지고 변수처럼 해서 함수를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지만 함수인 얘를 이런 식으로 넘겼죠. 파라미터로 바로. 이런 식으로 펑션 자체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장할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고 리턴할 수도 있죠. 리턴한다는 예시를 다음과 같이 보게 되면은 약간 이런 경우죠. 알코올과 소프트 드링크와 메탄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라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얘는 이제 함수를 리턴해 주는 거죠. 펄스를 받아서 유닛을 리턴해 주는 함수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소주 알코올을 만들고 소주에 what to do after drinking 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얘도 함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할 수가 있어요. 리를 넣으면은 소주를 마셨으니까 행오버 숙취를 하겠구나. 만약에 여기다가 메탄올을 넣었으면은 유원주는 죽겠구나.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갑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예 딕셔너리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처럼 집어넣어가지고 인원값에 맞는 함수를 맵에 집어넣고 거기에 있는 애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를 갑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함수를 보다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로 끌어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받을 수 있고 함수와 함수를 받아서 새로운 함수를 리턴해주는 함수도 만들 수 있고 즉 함수 생성해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유닛 타입이라는 건데 우리가 함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로 끌어올렸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컨트롤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널이라는 요소는 컨트롤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함수형 언어에서는 maybe나 옵션 같은 예를 이용해가지고 컨트롤합니다. 널은 다루기 어려우니까 보다 다루기 쉬운 스코프를 줄여가지고 다루기 쉬운 예로 만들어 놓은 거죠. 보이드라는 예는 사용은 하지만 다룰 수는 없어요. 아예 다룰 수 없는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요소인 유닛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유닛은 이제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함수에서 이제 값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함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하잖아요. 정의역과 치역이 있고 여기 매핑되는 요소를 만들어 놓는 게 이제 함수의 개념인데 유닛 자체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수를 구성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받아도 유닛을 리턴해주는 함수가 된 겁니다. 즉 보이드라면은 보이드는 아예 정의역이 없는 거, 치역이 아예 없는 거지만 유닛은 유닛이라는 치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기적인 예제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도 있죠. 내가 리스트에다가 1, 2, 3 유닛 3 이런 리스트를 구성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유닛이 들어가 있겠죠. 내가 리스폰스에서 유닛만 빼고 보고 싶다. 그러면은 is 유닛이 아닌 요소만 뽑고 싶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보이드와의 차이점은 컨트롤할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리스트에 유닛이라는 얘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제네릭 프로그램 할 때 여기에 타입처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리스트나 옵션에 내가 유닛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드인 경우에는 아예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예 불가능해서
불가능하죠. 뭐 안에는 데이터가 유닛인지 검사할 수 없잖아요. 왜냐? 유닛이면은 애초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보이드면은 애초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근데 유닛을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처럼 넣을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로 끌어올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펑셔널이라는 거는 대문 없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라고 이제 클린 코드의 저자 엉클 밥씨께서 로버트 마틴씨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문 없이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까요? 그 요소가 불변과 순수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불변과 순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릴라이러블해집니다. 타임과 상관없고 그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릴라이러블한 요소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 세이프한 거고 또 테스트가 가능한 겁니다. 또 순수 함수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순수 함수끼리 합성을 계속 할 수 있죠. 컴포저블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보다 높은 추상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적이라는 얘기죠. 다 돌고 싶네는 다 돌고 싶네를 번역한 for each 이런 식으로 선언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집니다. 선언적인 프로그래밍은 쓰기가 쉽습니다. 더. 그리고 보다 안전하겠죠. 왜 안전하냐? 내가 쓴 폼보다는 코틀린 개발자가 짠 for each가 더 안전할 거예요. 즉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다음과 같이 불변과 순수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보다 견고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보수가 쉬워지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거는 펑셔널을 제가 공부하면서 보는 사이트들인데 맨 위에 있는 F샵 for Fun and Profit이라는 사이트는 그 언어가 F샵이라는 한계만 넘어서면은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초보자한테 이렇게 좋은 사이트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개념 정의도 많고 쉽게 설명도 해놨고 그 밑에 있는 클로저 앤 이거는 이제 디자인 패턴을 클로저로 어떻게 만드느냐 일반적인 OOP 디자인 패턴들을 클로저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뭐 디자인 패턴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온 이유는 굉장히 짧은 아티클인데 그냥 한번 훑어보기 괜찮아요. 펑셔널이나 아니면은 펑셔널이 아니더라도 OOP 입장에서도 그냥 디자인 패턴에 대해 공부하기도 좀 괜찮고 예제 안에는 설명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짧은 아티클인데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2권 보통 쓰는데 책을 잘 안 읽긴 하지만 클로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클로저 프로그래밍의 즐거움이라는 책과 이제 저는 스칼라는 하진 않지만 거기 안에 있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워낙 좋아서 이제 스칼라로 배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빨간 책이라고 사서 이제 보고 있고 물론 저는 컨셉추얼한 레벨에서 공부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뭐 안에 있는 코드를 하나하나 파보진 않습니다만 이제 개념 공부하기 위해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한국에서 펑셔널 랭귀지를 공부하려면은 검색을 할 때 자기가 하는 언어가 뭐든 상관없이 하스켈이나 스칼라로 개념 검색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스칼라나 하스켈이 뭔진 몰라도 언어를 몰라도 그 펑셔널에 있는 개념들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검색하시는 걸 추천해요. F샵, 클로저, 글이 안 나와요. 아니면 영어로 검색하시던가 아니면은 한국어로 검색하려면은 하스켈이나 스칼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